동아쌤입니다. 이제 오늘날 학교와 옛날 학교로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옛날과 오늘날이 차이가 나니까 재미있게 한번 해보면 여기는 아버지 시대의 학교, 저 나이 때의 학교죠. 그러니까 50대. 여기 이제 아들 때의 학교. 한 15살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여기 할아버지 때 학교. 할아버지 때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손자도 만약에 생기면 손자, 아들의 아버지로 붙이면 손자 때 학교. 이건 이제 미래 학교, 이건 현재 학교, 이건 과거 학교, 이거는 조선시대 학교입니다. 이제 할아버지 때 학교는 이제 서당이었죠. 서당 국내에서 서당에서 배우고 어느 정도 훈장님이 서당에서 배운 게 뭐 천자문 띄고 동몽선습 띄고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다가 성균 이렇게 동네에 있는 유림들이 모여 있는 서원에 갔어요. 서원에 가서 공부를 해서 과거를 합격을 어느 정도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인 성균관을 가서 공부를 하고, 성균관에서 과거 합격한 사람은 갔죠. 저 다시 과거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선시대에는 이제 외국에 유학 갔다 와서 외국 대학교 가기도 하고, 외국 대학을 가기도 하고, 이제 신식학교도 생기기 시작했죠. 신식학교도. 근데 어쨌든 이제 주류는 서당에서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 서원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만 성균관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이제 아버지 때가 이제 국민학교 시대고, 저희가 이렇게 국민학교가 이제 할아버지 때에 만들어져서 이때에서 국민학교를 만들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됐는데, 저희 때는 학생이, 여기는 이제 적은 인원 동네에서 하다가 서원으로 갔는데, 뭐 중학교 때 68명, 73번, 68번까지도 있었어요, 학생이.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한 35명, 30명, 32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반절이 줄었죠. 반절. 그러면 또 반절이 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한 16, 7명 정도가 나중에 미래 학교는 될 것 같아요. 이때 한 교실에 68명이 들어갔고, 여기도 32명. 그러면 뭐 이것도 한 16, 15 이렇게 줄겠죠. 근데 어쨌든 이때 선생님은 매를, 사랑의 매, 이 훈장님 매를 따렸거든. 당연히 이때는 군사부 일체라고 그래서 임금하고 스승하고 부하고, 근데 부모님이 3이네요 군사부 일체지만, 이렇게 임금하고 스승하고 부모는 같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당연히 매를 때렸는데, 이때도 선생님들이 매를 때렸죠. 이때는 유교적으로 해서 이게 성선설이기 때문에 벗어나는 걸 따끔하게 때렸죠. 근데 이때는 어떤 선생님은 매를 하나도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막 마구잡이로 때리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그 매를 됐다 안 됐다 하고, 선생님에 따라 달랐죠. 근데 어쨌든 매를 때려도 당연한 걸로 하고 참았죠, 학생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이란 게 많지 않았어요. 학원이나 과외를 하면, 학원도 굉장히 소수였고, 과외하는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고, 뭐 그렇고, 그 참고서도 뭐 전과나 간단한 참고서 이렇게 한 권 정도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들 때는 32명이 되는데, 이때 이제 선생님들의 여기서 이제 경쟁이란 게 심화되면서 엄청나게 그 아이들이 이제 입시에 목매게, 입시 결과에 목매가 되면서 학교도 서열화되고, 굉장히 서열화됐죠. 이때보다 더 서열화돼서, 여기는 대학만 서열화됐었는데, 뭐 특별한 몇 개의 고등학교 빼놓고는, 요 아들 때는 이제 고등학교부터
고등학교부터 서열화가 다 됐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이 다 다르니까 대학 가는 게 다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중학교를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이 모이니까 초등학교도 이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대학 서열화가 고등학교 서열화까지 나고, 이제는 이제 중학교 서열화까지 이렇게, 여기서 중학교 서열화. 그러면 이 중학교는 어느 중학교냐? 대도시의 몇 개의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높죠, 미래에는. 선생님들도 매를 대다가 이제 지금 매를 안 대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때는, 여기서는, 공교육에서는 매를 안 대는데, 사교육에서는 매를 대는 데가 또 일부 장사가, 사업이 잘 되고 하는 데도 있었어요, 매를. 그래서 이게 뒤바뀌었죠, 희한하게. 근데 나중에 가면 이 사교육도 전혀 이제 매를 못 대는 걸로 변할 거라는 거죠. 손 대면 전혀 안 되는 걸로. 공교육도 당연히 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아들 시대에 32명인데 이 전과 참고서에서 굉장히 이게 많이 늘었죠.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뭐가 늘었냐? 자습서, 평가 문제지, 그 다음에 교육방송, EBS 교재.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책부터 교육방송, 인강까지 해서 엄청나게 양이 늘어나 버렸죠. 학생 잔량이. 그러니까 이때가 이 아들 때가 곱하기 10배, 아직도 곱하기 20배, 그쵸? 곱하기 50배 잡으면 되겠네요. 양이 50배 늘었다고, 아버지 때보다 공부할 양이. 그러면 이때도 또 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곱하기 10배 정도.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일찍 시작해서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학습의 양극화도 명확하게 이제 두드러지게 더 심하게 지금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미래의 학교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부터 경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때는 이제 훈장님 말 들어서 스스로 배워서 스스로 익혔는데, 이때도 어느 정도 혼자 읽고, 이렇게 학원과 과외가 적으니까 혼자 공부하고 혼자 판단하는 능력이 좀 더 컸는데, 이때는 이 사교육에서 의지되는 교육이 되니까 또 반발로 자기주도라는 것도 또 뜨기도 했고, 또 자기주도를 하기에는 아이들이 힘들어져서 정말 상위권 아니면 또 자기주도도 못하게 돼서, 어쨌든 인강이든 EBS든 학원이든 교육이든 사교육이든 학원에 의지하는 교육의 체제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교육의 영향이 줄어들 것이냐, 미래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해서 남아있는데,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대량 교육은 몇 개의 메이저 업체가 다 잡고 있고, 이게 지속해서 갈 것이기 때문에, 저 때부터 대성학원 있는데 지금도 대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속해서 이것들은 남아있을 건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분적인 개별 교육이 그래도 더 발전하지 않나.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업체들이 나누는,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걸 활용한 개별적인 프로그램 짜는 교육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치 이때 선생님은 학원 선생님처럼, 아니면 이때처럼 교과서를 설명해 주셨다면, 이때 선생님들은 어떤 아이들의 방향성을 잡아주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역할, 주 역할. 여기 때는 교과서 중심으로 나갔고, 요거는 테마식으로, 요거를 교과서로
순서대로. 여기는 테마식으로 나갔다라면 이때 되면 요거는 간접 체험이나 이렇게 체험 중심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고, 교과서, 테마, 체험 중심으로 나가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사람들은 하고 안 할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직업교육도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미리 직업교육. 이제 어차피 이제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뉘어서. 그러면 뭐 그런 상황에서라도 그때라도 그렇죠? 어쨌든 선생님 학교라면 건물로 치면 이때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가 있고, 이때는 그렇죠,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는 뭐 칠판으로 분필로 썼다면 이때는 전자칠판을 쓰고, 이때는 인공지능으로 자료를 찾아갖고 동영상 인강 찍듯이 수업을 할 때고, 이때는 그죠, 이제 종이에다 쓰고 그랬죠. 근데 뭐 어쨌든 선생님의 역할. 근데 이때 되면 선생님들은 디자인, 상담자, 가르치는 양이 점점 줄어요. 선생님이. 그러면서 뭐라고요? 데이터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이 인강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점점 가르치는 것도 있고, 이 교육 디자이너이면서 교육 상담가, 컨설턴트이면서 교육에 대한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코치, 뭐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들이 좀 많이 강점을 두고 미래에는 이동을 해나가겠죠. 이때는 하나하나 교훈을 주는, 같이 해주는 사람이었다면, 이때는 설명자였다면, 이때는 방향성과 테마를 잡아주는 사람이었다면, 이때는 코칭으로 변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어쨌든 학교가 어떤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아쌤입니다.